자,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 시장 상황부터 먼저 볼 텐데요. 지수에 대한 또 자신감 부분들이 많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. 어제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. 근데 글로벌 증시 보면 이제 뭐 니케이 쪽이 이틀 연속 조정받은 다음에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국내 증시가 이때는 니케이보다는 좀 강했었던 부분이고, 니케이 지수는 이제 엔화 강세 약세 이 부분에 에, 연동성 부분, 지수의 연동성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3월 저점 안겠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. 그러니까 뭐 강세다. 글로벌 시장 기준의 강세다.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6% 밀려 있는, 다 돌려놓은 거죠 사실. 이렇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있었느냐라는 기준 속에서 뭐 신고가 랠리의 기준 나와줄 수 있죠. 시장 안정화와 함께 경기가 지금 나쁘다라고 이제 체감 온도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표는 나쁘지 않거든요. 뿌려져 있는 그 작은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회수된 상황은 아니고,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스닥 쪽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테슬라 쪽의 영향이 크죠. 사실은 테슬라 쪽이 원체 이제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70% 밀려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그나마 나스닥의 저점이 추가적으로 무너져 내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내용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S&P 500 지수의 기준도 일단 일본 기준에서 이제 지난번에 계속 설정해 드린 범위들이 우리 기준에서는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 강세를 띄워주고 있느냐 뭐 그런 기준이죠. 지금 뭐 월등히 하반기 기준에서 월등한 강세를 계속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. 하반기 기준은 유자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반기 대비해서, 그러니까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은 오늘 지수 0.5%까지 밀리는 흐름이라면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1% 수준의 반등분이 안 돼요.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또 유럽 증시의 초강세 부분, 초강세죠 사실. 나스닥 빼고 나면은 초강세 부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. 다우지수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8% 밀려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그 흐름하고는 사뭇 다르죠.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이러한 흐름들. 독일 이후에 이제 뭐 중화권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만이라든가 또 홍콩이라든가 또 중국을 많이 봐요. 중국 증시 보는 게 가장 바보. 그럼 언론에서 자꾸 나오니까 보실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연동된 부분이 있나요? 없어요. 중국 증시의 흐름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친 적은 있나요? 그것도 없어요. 근데 왜 중국 증시를 자꾸 뭐 개장했습니다. 중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. 그거 왜 보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.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서는 선진 지수 위주로 보시고요.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뭐 독일, 우리가 이제 독일 지수 유럽 쪽은 위주로 보고 있고, 그리고 뭐 프랑스 까크라든가 프랑스 까크도 좀 뭐 4%죠 고점 대비.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합니다.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정정불안,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디커플링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는데, 지금 뭐 갖다 붙인다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 저점과 고점 이런 기준들을 또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디커플링 상태도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국내 증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국내 증시 기준에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는 잠시만요. 0139 주를 이제 그어들인 6월 말 종가 여기고요. 요 기준 6월 말 종가의 기준 2332포인트 대비해서 우리도 위쪽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9월 30일 날 종가 거기 대비해서 이제 그 저점 대비해서는 10%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S&P 500 지수 500개 우량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이 아닌 시가총액 방식의 기준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은 기준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, 그리고 요 추이가 시황 전체적인 추이 부분에 이 추이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준점이라고 한다면,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의 부분도 이제 추세 강화 부분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그렇게까지 디커플링이 아니에요. 연말 연초에 좀 디커플링 상황이 나왔었는데 말씀드린 이제 아일랜드 갭이 형성돼주고 그리고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그 이상의 추이 추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커플링 상태라고 논하는 거는 저쪽이죠.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유럽이나 미국 쪽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다 돌려놨는데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 자체가 우리나라만 여전히 유독 너무 가파르게 조정폭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죠. 대칭의 기준에서 흐름 요 고점이 이제 먼저 좀 일찍 지켜준 거고, 여기까지의 범위는 당연히 또 다른 대칭 먼저 이제 움직임 먼저 가파르게 주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눌려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2,500까지는 뭐 쉽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예요. 2,500까지 쉽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. 그래야만 이제 그 전략을 설정할 수 있죠. 야, 내가 소형 잡주를 지금 들어갈까? 거래대금 최상위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,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 무슨 시가총액 500억, 600억, 700억, 800억, 900억, 1000억, 그리고 2000억, 3000억.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 게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에 소형주들이 지금 시장에 뭐 대안이다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소형주들을 그렇게 움직여요. 그런데 거래대금이 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 상위에서 소형주가 더 많이 터진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, 시장의 지수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그들이 거래대금 소형주가 거래대금 둔화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이제 형성이 돼서 바뀌어지는 모양새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일단은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28.58%예요. 그럼 글로벌 시장이 그 정도 밀려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아요. 뭐 프랑스, 그 다음에 독일, 그리고 이제 뭐 니케이 쪽도 마찬가지 14.80, S&P 500 지수도 17.18. 조금 전에 대만 보실 때도 18% 수준. 그러니까 우리만 28% 유독. 나스닥하고 그렇게 되면은 비슷한 흐름인데 우리가 37%의 비중이란 말이죠. 기술주가. 근데 일단은 대만 같은 경우가 기술주의 비중이 70% 이상이 될 거예요. 그쪽도 19.80입니다. 70% 이상의 기술주 비중인데도.
물론 이제 뭐 차이점 부분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증시가 유독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더더욱 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인지 일단은 더 약세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습니다.